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 참사 속보입니다.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희생자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어제 합동 분향소에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등 관계기관 5곳이 마련한 최종 합의문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발인한 74살 황 모 씨를 제외한 희생자 4명의 발인은 오늘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이번 참변에 다친 중상자의 치료비와 생계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이웃 주민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 경찰이 일제히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처별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우선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 즉시 지원부터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희생자 장례 지원에, 보건복지부에는 유가족과 부상자,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LH에는 피해자와 이웃 주민의 거주지 이전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사고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 유족 지원, 사후 대책에 심리 치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 이전을 포함한 피해 망상이나 폭력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한 통합행정 서비스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의 사전 현장 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5주 동안 반복적인 위협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관계기관과 종합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안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일부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땅속에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지름 15m 넓이로 집안이 크게 침하됐는데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바로 옆 인도화 차도가 움푹 파였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곳곳에 커다란 균열도 생겼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옆 도로가 지름 15m, 깊이 1.6m 규모로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이 점점 더 내려앉으면서 신호등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 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일부 차로의 차량 운행도 통제됐습니다. 도로 아래에 묻힌 상수도관이 파열돼 새어나온 물로 흙이 쓸려나가며 집안이 급격히 가라앉은 걸로 추정됩니다. 1차 침하가 발생이 됐거든요. 상수도 파열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 부분이 혹시 2차 이제 침하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도로를 걷어내고 이제 그 현황 파악을 합니다. 내려앉은 도로 아래에 상수도관에 묻은 건 2015년. 매설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상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 관 일부가 파손된 뒤 집안 침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공사 현장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상수도관도 있고 지하 매설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은 용역을 맡겨 집안 침하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LH공사는 비가 예보돼 있어 바로 복구 공사를 벌이지 못하고 흙으로 내려앉은 집안을 되메우는 임시 조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 수만 약 7만여 명, 상당수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과 혐오 현상이 공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안식처 경남 이주민 복지센터. 일요일 오후 그 앞에서 이주민 추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외국인 노동자 탓에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사회가 위험해진다거나 외국인에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들만 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남 이주민센터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평소 센터가 외국인 성범죄를 두둔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시위를 벌임으로써 이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재차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엄정 대처를 취하겠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센터가 외국인 유학생의 폭행 피해 영상을 공개하자 온종일 항의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외국인 싫어한다. 너희 나라 가라고. 아침부터 우리 대구까지 또 개소치나 와서 이렇게 항의하고. 경남 7만여 명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 230만 명 시대. 근거 없는 비난과 외국인 혐오가 사회 통합을 깨트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 속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KBS가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가 집 밖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창원시청.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다니면은 이제 늘 긴장되고요. 머리를 많이 쓰면서 다녀야 돼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는 큰 고역입니다. 4cm에 불과한 도로 턱 높이는 오를 수 없는 벽이고 높은 경사로는 마치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이거는 전동일절은 도저히 내려갈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이대로 내려가면 위험해. 낭떠러지예요. 저한테는 완전 사고 나요. 큰 사고. 인도로는 갈 수가 없어 차도로 가버린 남 씨. 걸로 못 다닐 바에는 차라리 위험하더라도 차도에서 그냥 다니는 게 편해요. 힘겹게 도착했지만 저상 버스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마주쳤는데 저를 봤거든요. 안 세워주고 그냥 갔어요. 40년 전 사고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송치진 씨. 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맴돕니다. 점자 블럭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만큼 왔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른편으로 들어갈까요? 네네. 매표소로 가야지. 네. 우여곡절 끝에 안으로 들어갔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계는 전원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점자 블록이 안내해준 매표소 창구는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안내소입니까? 여보세요? 말 없는데? 고장인가 본데? 소리 없어요. 점자 블록이 안내하는 또 다른 곳은 무인 매표 기계.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 이거 내가 사용 못 하는데 나 카드 사용 못 해요. 같은 곳을 빙빙 돌다 또다시 닫힌 창구로 돌아온 송 씨. 예, 아까 그 전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게고 안내자도 없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너무 많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제는 많은 지역에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마치 여름처럼 날씨가 더웠는데요.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해소해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정오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이번에도 역시나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겠는데요. 30에서 최고 60mm가량 예상되고 그 밖에 내륙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이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9도, 합천 2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가면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경남 지역은 아직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고성과 창원 13도, 거제 16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합천, 진주가 1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합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밤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농협 경남본부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농축협 신규 직원 58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경상남도가 내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디트로이트에 북미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창원시 무역사절단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중국 제1의 철강 도시인 안산시를 찾아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창원대 경남지역 경제교육센터가 김해 진례중학교를 시작으로 소규모 학교 14곳을 찾아 청소년 경제 진로 캠프를 엽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 건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전남 여수시청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하경준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일반적인 국도 사업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실장은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영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최근 시의회가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용역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어장의 황폐화와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통영시, 경남테크노파크 등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등 31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합니다. 창원시가 복합 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예산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오는 7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의제 1호로 채택한 데 이어 다음 달 안에 공론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민참여단 2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6월부터 스타필드에 관한 충분한 수기 과정과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는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 부엌에서는 집주인 72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김 씨의 사망 원인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협박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를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오게 한 뒤 미납된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8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조현병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5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교통 노동자들에 대해 고공농성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투기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고공농성 노동자들은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남권 광역단체가 지난해 공동으로 결성한 김해 신공항 검증단이 내일 부산에서 최종 검증 보고회를 엽니다.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토부 기존 계획대로 강행되면 심각한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